다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바이아키아 어워드, 저는 진행을 맡은 SK 브로드밴드의 이용현 매니저입니다. 한 영화제를 능가하는 성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 유행어 아시나요 혹시? 어떤? 소리 질러지 말고 박수 쳐! 네, 요즘 그 콘서트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이제 수고하셨고요. 채우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채용한 브로비 인턴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많은 기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소 어수선한 오프닝이었습니까? 어리둥절 하셨죠? 아니요,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다양하게 시험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총 28개 부문을 준비했어요. 네. 부문수로만 치면은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4개가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이 28개 부문 하나하나를 고르고 네. 그 해당하는 작품들을 선택할 때 진짜 시간 엄청 걸렸고요. 정말로 올해 안에 있었던 영화들, 제가 본 영화들 다 생각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추리고 추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보실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트로피를 전달하는 그런 장은 아니니까 다만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우리 곁에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 영화의 어떤 대사,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좋아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찍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4부 구성이죠. 7, 4, 28. 네, 대략 한 4군데 정도의 구분으로 나눴고요. 자, 어떤 상이 있을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상천외한 상도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한번 부문을 골라보고 싶었고요. 하나씩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의 포스터 부문이죠. 네. 후보작부터 말씀 주시겠습니다. 후보를 뭐 아카데미식으로 꼭 5개 맞추고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생각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프렌치 디스패치, 네, 일러스트식으로 표현한 잡지 표지 같은 굉장히 좋았고요. 아네트의 그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이 춤추는 것 같은, 근데 영화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올드의 포스터도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양발의 어떤 다른 모습을 통해서 표현한 굉장히 멋진 포스터였습니다. 자마나 랑종도 좋았고요, 포스터가.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꼽은 올해의 포스터는 애플입니다. 주인공 머리를 사과가 둘러싸고 있네요. 사과를 이제 깎는 건데, 영화에서 애플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제목이 애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억의 역설적인 측면을 다룬 건데, 그것을 사과를 깎아서 그걸 또 기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혹은 기억의 아이콘이죠. 네, 기억을 어떤 망실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스터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멋진, 또 거기다 미니멀하잖아요. 애플 포스터가 사실은 나머지도 다 좋아요. 이게 A컷인데. 일단 바이아키에 없는 게 없습니다. 자, 네. 첫 번째 포스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포스터고요. 네, 이런 또 포스터가 있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코스프레를 할 때 나오는 포스터였고요. 이것도 좋아요. 네, 어린아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런 애플의 포스터들입니다. 두 번째 부문, 21년의 카피입니다. 네, 또 포스터에는 이제 카피가 들어가게 되고, 카피를 뽑아내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올해의 카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퍼스트 카우, 쿠키에는 우유를, 인간에겐 우정을. 근데 이것이 영화 속에는 실제적으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기로 나와요. 그걸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고요.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랑의 규칙이 있기는 한가요? 라는 카피인데, 실제로 사랑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런 면에서 딱 맞는 카피라는 생각이 들고, 뿌띠마망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카피가 뭔가 하면 미래의 너에게, 과거의 나에게, 이것도 굉장히 멋진 카피를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나다웃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럼 난 어디로 가요? 라는 카피인데, 영화에서 나다웃이라는 게 사실은 삼진을 당했지만 아웃도 아닌 상태. 출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그 딜레마를 표현하면서 그럼 난 어디로 가요? 라는 어떤 멋진 카피로 나왔고요. 그렇지만 제가 고른 카피는 최선의 삶이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야, 저희 오늘 그래픽 보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갈아 만든 그래픽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형준 매니저님, 천윤진 매니저님, 글쎄요. 원동민 팀장님께서 밤을 새서 같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얼굴들이 다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때는 몰랐다, 최선의 우리를 우리를 이라는 것인데,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하고도 너무 잘 붙였고, 여기 지금 박민아 씨, 걸스데이의 박민아 씨 나오는데 연기도 실제로 굉장히 잘했고요. 네, 놀랐어요. 네, 무엇보다도 영화를 보면 제목이 역설적인 거거든요. 최선의 삶에 도달하지 못했던 10대 시절에 굉장히 진통이 강한 성장통을 달았다는 측면에서 이 카피나 심지어는 카피어를 포스터에 배치하는 모습까지 올해의 카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뭐 최악의 선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뭐 10대 시절이 워낙 많이 흔들리니까요. 올해 대사입니다. 네, 올해의 대사는 사실은 좋은 대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고른 올해의 대사 중에 하나는 프렌치 디스패치에 나오는 눈물 금지, No Crying.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걸 뒤집어서도 영화의 어떤 가장 그 절절한 순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랑종에서 맨 마지막 대사인데 무당이 하는 대사,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라는 그 대사 자체가 그때까지 이야기를 모두 통째로 뒤집는 굉장한 네, 명대사였고요. 아주 인상적인 대사 중에 이제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에 관한 그 스파이전을 다룬 얘기인데 더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겨우 두 사람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는 대사를 소련 측의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워도 그 안에서 핵전쟁을 막으려는 사람들끼리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세상은 변하기 시작이라는 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말한 그런 대사였고요. 아네트에서 이제 아빠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라는 딸이 그 말을 해서 정말 심장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 철커덩하는 비수를 꽂잖아요.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한 파격 이런 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쟁쟁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대사라고 제가 꼽은 것은 바로 소울입니다. 소울의 대사들 명대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꿈꾸던 조의 연주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차도에서 도로시아와 조가 대화하는 그 장면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런 거죠. 일생일대로 꿈꾸던 대사가 끝났어요. 너무 막 엄청났고 성과도 너무 좋았고 행복해야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음은 뭘까 싶잖아요. 다음은 뭐죠? 라고 조가 물어봐요. 도로시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내일 밤 다시 와서 또 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대사입니다. 약간 허무한 대사인가요? 허무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꿈이 있으면 꿈은 하나의 단부 성취되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적 이후에도 끝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한 걸 내일 또 하고 내일 한 걸 모레 또 하고 이거죠. 그런 어떤 꿈 너머에 있는 일상의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혹은 꿈의 일상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담아낸 도로시아의 정말 가슴을 치는 명대사인 것 같습니다. I'm gonna live every minute of it.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거 하나 하려고 외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2021년 시각 효과상. 이거는 뭐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작품 중에서 부분적으로 라스트 나이트 인 소호라는 영화에서 몇몇 장면들 촬영이 뭐 기가 막힌 부분들도 있고요. 떠오르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프리가이에서도 저는 일부러 게임 속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장면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일 것 같아요. 듄입니다. SF 영화인데 CG를 최소화했다고 들었어요. 데니 빌레브란 감독이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감독이기도 한데 SF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가 다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SF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실존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이런 세계가 어디 있을 것 같고 이런 행성이 그 행성에서의 온도는 어떤지 채도는 어떤지 습도는 어떤지가 다 느낄 것 같은 네 지금 뭐 샌드웜이 나와서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장면이죠. 이런 걸 보여주는 올 최고의 어떤 시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들여서 잘 만들어낸 장면들이죠. 이게 실제로 그 사막 위에 뭐 플랫폼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샌드홈이 춤추는 장면을 구현했다고 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 디지털로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사실은 아날로그적인 방법에다가 디지털 플러스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올해의 캐릭터상입니다. 네, 올해의 캐릭터는 아네트의 아네트. 그 아기를 퍼핏 인형으로 표현한 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워낙 또 타이틀롤로서 막강한 힘이 있고 그리고 또 프렌치 디스패치에 나오는 빌 머레이도 올해의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올해 선택한 올해의 캐릭터는 바로 짜잔! 네, 22입니다. 네. 워낙 그 픽사나 디즈니나 이런 쪽에서 이런 캐릭터들 잘 만들기도 하지만 희대의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을 막 갈망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길 두려워하는 캐릭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자꾸 망설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카프카의 말 중에 나의 삶은 태어남에 대한 망설임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물론 실제로 영화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22는 정말 멋진 캐릭터다라는 점에서 올해의 캐릭터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21년 원맨쇼상 후보작입니다. 네, 올해의 원맨쇼. 이건 뭐 단독 그 후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을 골랐어요. 아네트 애덤 드라이버입니다. 아, 말 그대로 원맨쇼예요. 그렇죠. 네, 쇼죠.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두 번의 스탠딩 코미디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 줄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 스스로의 어떤 죽음을 가지고 희화화하거나
아내를 간질러서 죽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1인 2역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애담 드라이버의 이 장면은 진짜 원맨쇼다라는 거고요. 올 최고의 연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올 최고의 원맨쇼는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이 신스틸러는 뭐 영화에 한 1분 나오나요? 프리가이의 채닝 테이텀입니다. 춤 너무 잘 추는 배우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춤도 많이 추고. 근데 그것을 고양이 긁기춤. 네, 이걸 바깥에서 오히려 갖고 와서 영화 속에서 일부러 스스로를 망가지면서 춤을 추는, 말씀하셨던 고양이 굴기춤이나 뱀춤이나 이런 걸 갖고 네. 너무 영화에서 코믹해서 그 장면에서는 정말 채닝 테이텀만 보이는 그런 시대의 웃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오프닝 씬입니다. 네. 후보작은요?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는 약간 타협도 하고 감독들이 그러지만 오프닝 장면, 특히 이제 라스트 씬 이런 것들은 정말 감독의 모든 것이 그 장면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올해 오프닝 장면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프렌치 디스패치를 보면은 웨이터가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사무실에 이제 배달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장면인데, 그 짧은 장면만 봐도 영화가 너무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그 장면을 딱 보게 나면 아, 이거 웨스 앤더슨 영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말 예술이죠. 네, 그 오프닝 장면을 고르고 싶고요. 그 외에도 또 뭐 첫눈이 사라졌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는 네. 그런 장면을 굉장히 어둠 속에서 신비스럽게 보여주는 그 장면도 참 좋았고요. 푸어바디스 아이다에서 세 가족이 소파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네 명의 가족이, 세 명의 남편과 아이들 둘이 엄마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장면도 꼽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장면을 꼽아야 되니까 올해 오프닝 씬은 저한테 아네트입니다. So May We Start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So May We Start! 그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사실은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 굉장히 인공적인 부분을 사용한 건데, 감독이 직접 나오고 딸도 직접 나오기도 하고 영화에 출연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뮤지컬처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신기했어요. 감독 말에 따르면 이제 그 손다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쪽의 대가가 있잖아요. 초기 뮤지컬에서 가져온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오프닝 씬 했으니까 이제 라스트 씬 해야겠죠? 네.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라스트 씬으로 대부분의 영화들이 많이 기억되잖아요. 뭐 떠오르는 것 중에 일단 퍼스트 카우의 라스트 씬,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두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눕게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영화 전체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강력한 어떤 인장을 찍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미제라블의 라스트 씬은 그로부터 5초 후의 상황이 너무너무 궁금하죠. 숨 막히죠.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정확히 어떻게 거기서 다 끊는데 라스트 씬이 주는 굉장한 서스펜스가 있고요. 그린나이트의 라스트 씬도 정말 도끼를 목을 두고 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어떤 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어떤 라스트 씬이라든지 또 더 파더의 마지막 장면은 또 정말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고른 올해의 라스트 씬은 피닉스입니다. 와, 이 영화는 정말 라스트 씬만을 위해서 달려온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라스트 씬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집에 가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영화를 계속 생각할 텐데, 이 피닉스라는 영화를 만약에 극장에서 보시고 혹은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끝나고 나서 자리에 누우면 계속 이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여운이. 네, Speak Low라는 장면을 니나 호스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단순히 노래를 처연하게 부른다 수준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모든 그 영화 속에서의 아이러니를 생각하면 이 라스트 씬은 정말 멜로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음을 치는 그런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네, 이번엔 액션씬입니다. 네, 올해 액션씬. 올해도 재밌는 액션 장면들, 멋진 장면들이 많았어요. 일단 캐시트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캐시트럭 보면 정말 제이슨 스테이덤 영화들을 많이 봤지만 그 장면들이 굉장히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화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샹치에 나오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어떤 액션 장면들, 이런 것들은 네, 약간 성룡이 생각나기도 하고 재밌는 그런 액션 장면이었고요. 레미제라블의 액션 장면은 그야말로 사실감이 굉장한 그런 장면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좋은 액션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 작품이 남더라고요. 네. 나머지 두 작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귀멸의 칼날이에요. 정말 진하게 갈아 만든 액션. 네, 액션을 보는데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정말 사람의 영혼을 넣어서 만들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징글징글할 정도로 굉장히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감안하면 진짜 멋진 장면들이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라스트 듀얼인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갈아 만든 거죠. 처절한 액션이죠. 두 사람이 1대1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싸운다라고 말할 때 그걸 거의 극단적으로 구현한 것 같이, 더군다나 중세시대의 두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도구, 뭐 창부터 도끼부터 쇠사슬에서 창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주먹질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처절하게 싸우고 결국 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결투의 극단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면보다 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올해의 액션씬은 바로 바쿠라우입니다. 광기 어린 영화죠. 네. 바쿠라의 이제 후반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액션 장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재미도 있어요. 근데 영화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처절하고요.
이게 브라질에서 온 영화라 사실 관객들이 많이 안 보셨는데 영화를 네. 보시면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다른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액션 시퀀스만으로 봐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수분 동안 펼쳐지는 그 액션 장면들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올해의 러브신입니다. 네. 혹시 뭐 키스신 같은 건가요?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모든 그 장면들 다 섞은 러브씬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올 한 해 가장 사랑 영화 중에서 이렇게 뭉클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뭐 그런 장면을 제가 골랐습니다. 우리 둘이라는 영화도 사실 굉장히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른 올해의 러브씬은 바로 파워 오브 도그에 있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 정말 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제시 플레먼스가 커스틴 던스트랑 결혼해서 산 위에서 잠깐 아내가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춤을 추는데 갑자기 춤을 이렇게 투박하게 배우다가 혼자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죠. 네, 아이처럼. 네,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왜 우냐고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물어보게 되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눈물이 난다라고 울어요. 아내가 그런 사랑스럽게 남편을 안아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진짜 더군다나 장면 자체를 굉장히 멋지게 아름답게 찍기도 했고 또 영화 바깥에서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실제 부부예요. 나오네 여기. 네네네. 네, 그래서 바로 이 자연스럽게. 장면인데, 네. 네. 아니 뭐 부부가 아니래도 영화 배우들은 다 자연스러워요. 근데 다소 같은 게 아니군요. 예. 네, 그런 어떤 장면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 더군다나 이 차갑고 서늘한 영화에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멋진 러브씬입니다. 네. 댄스 씬을 뽑으셨어요? 네, 올해 댄스 씬, 올해도 뭐 춤 장면들, 멋진 장면들이 많고 첫눈이 사라졌다 영화 보시면 혼자서 이렇게 마사지 치료를 하다가 상대를 최면에 빠뜨리고 혼자 발레 같은 동작을 하면서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멋진 춤 장면이 있어요. 프리가이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믹한 춤 장면들도 있고 디어 에바넨슨에서는 뮤지컬 치고는 춤 장면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남학생이 춤추는 굉장히 경쾌한 멋진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올해의 댄스씬으로 고른 장면은 바로 Last Night in Soho에 등장하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 스릴러 영화 아닌가요? 네, 스릴러 영화인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표현이 되었고 아냐 테일러 조이라는 뭐 최고의 스타 중에 하나죠, 지금은. 그리고 또 떠오르는 또 다른 스타 중에 하나가 토마신 맥킨지인데 이 떠오르는 두 명의 스타의 매력들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을 거예요. 영화 자체는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예. 적어도 이 두 배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아냐 테일러 조이가 춤을 추는 장면을 올해의 댄스씬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 장면이군요. 그 엘리와 셀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장면.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토마신 맥킨지도 춤을 추죠. 네. 노래 장면이요? 네, 올해의 노래는 사실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뮤지컬 영화 뭐 아네트에도 얼마나 많고 또 그 다음에 디어 에바넨슨에도 좋은 노래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둘 다 뮤지컬 영화네요. 네, 그 외에도 뮤지컬이라고 딱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 함께 여름 같은 영화에서도 그 인물들끼리 이제 캠핑장에 서로 노래하는 장면들 같은 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묘사가 돼 있어요. 제가 고른 올해의 노래 장면은 디어 에바넨슨인데 줄리언 무어가 노래를 So Big, So Small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제가 느낀 것은 일단 그 장면 자체가 주는 대단한 감동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의 노래 장면에서 배우가 반드시 노래를 잘해서 우리를 감동을 주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그 영화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줄리언 무어가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노래를 제일 못해요. 그 영화에서. 그리고 실제로 줄리언 무어는 뮤지컬 장면들에 출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노래도 잘하는 걸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배우가 얼마나 감정을 곡진하게 실어서 노래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이 영화에서 가장 눈부신 장면은 줄리언 무어가 So Big So Small을 자기의 아들한테 불러주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대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화에서 대화 장면을 찍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대화 장면이 거의 모든 영화에 있고 지금 뭐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감독도 대화 장면을 정말 창의적이고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찍는 그런 데서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허다한 수많은 대화 장면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울에서 두 사람 대화하는 거 도로시아하고 조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올해의 대화 장면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듣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잘 들려주는 영화고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대화들로 이루어진 장면으로 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부 구성이죠. 네네. 근데 각각의 장면들의 대화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장면은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 이야기만으로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 남자는 항상 이 청산가리를 품에 안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연을 쭉 들려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이 장면을 보면 일단 김상호 씨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고요.
또 연호진 씨도 그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영화 속에서 굉장한 리액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장면을 보면 저 이야기가 진짜 내가 겪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것도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보여주는 뛰어난 대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반전 영화를 기획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스릴러 영화에서 반전이 나오는 순간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올해의 반전은 또 어떨 건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올해의 반전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드에서도 반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그 반전이 너무 중요한 반전이니까 올드도 꼽고 싶은데 저한테 더 좋았던 반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하실 겁니다. 네. 진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예상할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없어요. 한 중반까지는. 네. 더군다나 어떤 거를 눈치채더라도 이 결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데 네.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이제 밧줄과 관련된 어떤 반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반전을 정말 깜짝쇼로 관객의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어떤 영화적인 모든 이야기의 한 점에 모이는 그런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뛰어난 그런 우아한 반전이죠. 네, 이제 장르별로 보실 텐데요. 올해 코미디 중에는 이제 프리가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장르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 함께 여름도 굉장히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요. 또 프렌치 디스패치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해 최고의 코미디 영화는 약간 의외이실 텐데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 영화는 이제 액션 블록버스터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무엇보다 코미디 영화로 보이고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초반 장면인데 듣고 있어요.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액션 대작들을 보게 되면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엄청난 것들이 초반에 쏟아지는구나 하는데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다 보면 영화가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서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나 좌우지간 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한바탕에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미디가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은 굉장히 잔혹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한 그런 아주 뛰어난 코미디 감각, 유머 감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올해의 코미디로 저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고르겠습니다. 21년의 스릴러. 네, 올해 스릴러 좋은 작품 참 많았습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워 오브 도그가 굉장히 뛰어난 스릴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의 공급 같은 심리 스릴러. 네,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느리지만 정교하게 가져가는 그런 스릴러였고요. 정반대편에서 완전히 폭주하는 스릴러가 있어요. 베네데타. 네, 올해의 스릴러로 저는 베네데타를 고르고 싶습니다. 네, 상영 중이죠, 아직. 네, 이 영화를 만든 폴 버베는 지금 80살이 넘은 정말 80 백전노장이잖아요. 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아직도 펄펄 끓는 영화 청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지만 사실은 실화이고요. 그런 속에서 영화가 이때 펼쳐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같은 그 파워 오브 도그의 정반대 측면에서 스릴을 다루는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심리적인 혹은 시각적인 압박감은 굉장합니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의 호러 영화는 많지 않았어요. 네, 편수도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난 호러가 별로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랑종입니다. 호러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 그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랑종이 갖고 있는 몇몇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성취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랑종은 진짜 일단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더군다나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의 호러로 랑종을 고르겠습니다. 올해의 멜로 영화. 스파이 안에도 참 멜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사랑을 다루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둘 같은 작품도 있고 또 운디네도 또 굉장히 뛰어난 멜로 영화죠. 아름다워요. 네, 그렇지만 올해의 멜로는 무조건 저한테는 피닉스인 것 같아요. 무조건이요? 네. 자신의 정체를 까마득히 모르는 남편과의 로맨스를 또 즐긴다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 네, 사랑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그런 딜레마,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그런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1 가족영화 부문입니다. 네, 가족영화는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뭉클한 감동을 받는 우리가 그런 영화를 기대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안 보셨는데 페어웰이라는 굉장히 좋은 가족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음악에 풀어서 코다라는 영화들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지만 올 최고의 가족영화라고 제가 생각하는 작품은 뿌띠마망. 셀린 시아마 감독이? 네, 셀린 시아마의 감독의 뿌띠마망인데요. 뿌띠마망은 모녀 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소박하기도 하면서 판타지 설정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정갈한 작품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를 여러분께 또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의 길을 호강하게 했던 음악영화입니다. 음악영화. 좋은 영화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빌리 헐리데이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빌리 헐리데이라는 전설적인 가수의 굉장히 불행한 삶을 멋있게 보여준
무엇보다도 그 영화에서 훌륭한 건 영화 자체라기보다는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다 같은 아까 장면 말씀드렸었고요. 네. 또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라고 올 초에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또 그 영화도 음악 장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올 초의 음악 영화는 무조건 아네트죠. 아네트는 이제 그 자체로 뮤지컬에서 아 이런 정도의 이야기 혹은 이런 정도의 시각적인 부분들 이런 정도의 뛰어난 연출을 반영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탁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애니메이션은요? 뭐 소울이죠. 소울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영화가 올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정말 재밌게 뜨거운 보시는 반응을 이끌어냈죠. 재밌었어요. 흥행도 있고요. 네네. 또 루카라는 영화도 소울이 없었더라면 그 영화도 참 좋았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올 최고의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소울이 아닐까 싶네요. 콘텐츠의 바다 오션. 나머지 상 이름은 좀 특이한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파이아키 어워드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게 여기 나머지 6개고요.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시상은 없거든요. 어디 파이아키에서만.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했고요. 연출적인 측면에 이제 딱 특화해서 주목해서 부문을 나눠봤는데 일단 영화를 다루는 최소 단위는 이제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프레임을 일단 골라봤습니다. 아, 점점 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영화학개론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응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복상에서. 같고요. 올해의 프레임, 그야말로 하나의 그 프레임을 생각할 때 올 최고의 프레임 영화는 프렌치 디스패치죠. 에브리 프레임이 다 예술이죠. 네, 엄청나죠. 그 감독의 그야말로 인장들이 모든 프레임마다 다 찍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고른다면 원래 그런 것들을 잘하기도 하지만 이 웨스 앤더슨이 이 영화에서 삼각구도를 굉장히 잘 써요. 그래서 어떤 두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두 팀이 있다고 치면 이걸 이쪽의 삼각형과 이쪽의 역삼각형 구도로 만들어서 서로를 비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2부에서 카페 장면에서 양쪽 진영이 대결할 때 대화로 그런 장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화에서 그 면회하는 일부의 장면이 있어요.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그 베니시오 델 토로를 찾아가서 면회 같은 거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전경에는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 있고요. 중경의 한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이게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정반대의 삼각구도를 서로 이렇게 날카롭게 대치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인위적임에도 불구하고 프렌치 디스패치의 세계, 웨스 앤더슨의 연출에서는 너무 잘 어울리죠. 또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웨스 앤더슨의 정각의 세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는 인형극적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 남으실 것 같은 게 뭔가 액자 느낌으로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구도를 많이 네. 보였잖아요. 그런 프레임 안에 프레임 같은 구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술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간접 체험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사실은 말하는 영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액자라는 것은 단순히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멋지게 구사하기 위한 그런 시각적인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각적 방식으로 주제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뛰어난 영화인 거죠. 네, 그럼 다음은 쇼트겠네요. 네. 잘하시네요. 네, 많이 넣으셨어요. 네. 올해 쇼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프레임은 하나의 딱 정지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말을 한다면, 쇼트라는 것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촬영의 최소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올해 쇼트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은 퍼스트 카우입니다. 퍼스트 카우의 마지막 쇼트를 떠올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제 이 눕는 장면이 앞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장면하고 연결이 되면서 관객 가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옆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친구가 어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은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누워있는 장면들을 마지막 쇼트에서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올해의 쇼트로 꼽고 싶고요. 네. 대사도 없고 그러면서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많은 상상을 하게 하지만 이 장면,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워있는 이 거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감동 혹은 많은 것들을, 상념들을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탁월한 그런 쇼트라고 생각합니다. 쇼트와 쇼트가 모인 다음 시상은 올해의 씬입니다. 올해 수많은 명장면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정말 저에게 딱 한 장면을 고르라면 바로 이 장면 고르고 싶고요. 그린나이트. 마침내 이제 그린나이트를 만나서 그린채플에서 독대하는 그런 장면인데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적어도 이 장면 속에서는 이렇게 마침내 이제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고 그린나이트를 가웨인이 쳐다보게 되는데 네, 이 둘을 이 침묵 속에서 보여주는 장면. 더군다나 여기서 시간이 꽤 흘러요. 도착했을 때는 원래 오후인데 또 그날 금방 밤이 되죠. 그러다가 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간을 담아내는 어떤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 마술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타르코프스키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시간을 봉인하는 정말 마법과도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과 이 어떤 인물의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침묵 속에서 담아낸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과 신이 모여 올해의 시퀀스상입니다. 당신 얼굴 앞에서 홍상수 감독의 장면을 고르고 싶고요. 이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과거에 배우를 했었던 이혜영 씨가 지금 현재 자기를 새롭게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젊은 감독인 권혜요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올 최고의 시퀀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의 클라이막스 장면 아닌가요? 네, 다만 이 영화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액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결국은 두 사람이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 이 장면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죽음에 대한 상념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관조 같은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욕망 같은 것도 있고,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떤 약속도 있어요. 혹은 약속을 위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허풍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이 장면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혜영 씨가 사실 영화계에서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 특히 이제 권혜요 씨가 이혜영 씨한테 과거에 어떤 영화를 보고 참 당신의 팬이 되고 좋아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이혜영 씨의 연기 같은 걸 보면 굉장해요. 그리고 권혜요 씨도 연기가 참 좋으신 분이지만 특히 이 장면에서의 권혜요 씨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적인 장면이지만 올 최고의 시퀀스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클라이맥스. 네, 올해의 클라이맥스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최고가 뭐겠는가 한번 꼽아봤고요. 레 미제라블입니다. 정말 클라이맥스가 영화 끝날 때까지 그치. 쭉 가잖아요. 네. 점점 올라가고. 영화에서 클라이맥스가 뭐야 하면 이게 클라이맥스야라고 클라이맥스다. 딱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마지막 한 1, 20분 동안 아침에 펼쳐지는 뭐 폭동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경찰과 이 아이들이 섞여서 펼쳐지게 되는 한바탕의 엄청난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극의 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클라이맥스로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더군다나 이 영화가 이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걸 생각하면 네, 아주 뛰어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파이아키아 카메라 워크는 네. 원동민 팀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요. 딱 거장 같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시상, 올해의 카메라 워크상. 올해의 카메라 워크는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의 이제 숱한 명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카메라 워크의 마술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술이요? 네. 제가 한번 이전에 이제 영잘할 시간에 카메라의 움직임 같은 걸 보여주면서 패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불쌍한 가해인경이죠? 네, 가해인경이 이제 강도를 당한 상황인데 영화라는 마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으로 뛰어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야말로 카메라를 패닝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는 게 전부인데 360도로. 네네, 그걸 통해서 이 속에서는 어떤 시간의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가웨인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에 이대로 묶여 있으면 해골이 되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래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상상의 장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앞뒤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의 봉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그린라이트는 탁월한 연출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가운데 BTV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상식을 했지만요, 올해의 콘텐츠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좀 남아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러분 파이아키가 끝난 거 아니고요. 남은 콘텐츠들도 감상해 주시면서 풍성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뭐 10일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이제 라방에서도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크 타임!